거울을 볼 때마다, 혹은 예전에 잘 맞던 바지를 입을 때마다 허리춤에서 걸려 한숨을 푹푹 내쉰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붙는 나이살이라고 애써 위안을 삼아보지만 셔츠 사이로 삐져나온 뱃살을 볼 때면 자신감마저 떨어지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뱃살은 단순히 옷맵시를 망치는 미용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생명을 갉아먹는 시한폭탄이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최신 학술지 발표와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긋지긋한 뱃살과 완벽하게 이별하기 위한 확실한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단순한 유행성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바꾸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이름하여 뱃살 전쟁 10계명.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10가지 원칙만 일상에 적용하신다면 여러분의 뱃살은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뱃살과의 전쟁을 선포해볼까요? 제1계명,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 뱃살, 즉 내장 지방의 무서움을 직시하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뱃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피부 바로 밑에 있는 피하지방과 장기 사이에 낀 내장 지방이죠. 손으로 배를 꼬집었을 때 두껍게 잡히는 푹신한 살이 피하지방이라면 배가 풍선처럼 팽팽하게 튀어나와서 잘 잡히지 않는 것이 바로 내장 지방입니다. 이 내장 지방이 정말 무서운 녀석입니다. 내장 지방은 가만히 멈춰있는 기름 덩어리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혈관 속으로 염증 물질을 뿜어내는 악성 내분비 기관과 같습니다. 이 염증 물질들이 온몸을 돌아다니며 혈관을 병들게 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여 당뇨병을 부르며 고혈압, 고지혈증, 뇌출혈, 심지어 암과 치매의 발병률까지 수직으로 상승시킵니다. 특히 중년 이후 40대가 넘어가면 기초대사량과 호르몬 분비가 저하되면서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만 불룩하게 나오는 거미형 체형이 되기 쉬운데요. 이제 체중계의 숫자보다 줄자의 눈금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남성은 허리둘레 90cm, 여성은 85cm 미만을 목표로 지금 당장 침묵의 암살자인 뱃살과의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제2계명, 다이어트의 공공의 적. 빵떡면, 정제 탄수화물과 이별하라. 우리가 무심코 먹는 식빵, 쫄깃한 떡, 호로록 넘어가는 면 요리.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밀가루와 흰쌀을 갈아 만든 정제 탄수화물이라는 점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섭취하는 순간 우리 몸속에서 설탕을 퍼먹는 것과 똑같은 반응을 일으킵니다. 위장으로 들어가자마자 초고속으로 흡수되어 혈당을 로켓처럼 치솟게 만들죠.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과다하게 분비합니다. 인슐린은 피 속의 당분을 급하게 끌어모아 지방세포, 특히 복부의 내장 지방으로 꾹꾹 눌러 저장합니다. 더 최악인 것은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뚝 떨어지면서 불과 몇 시간 만에 다시 극심한 가짜 배고픔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달콤하고 짭짤한 국물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물 속 엄청난 나트륨은 몸을 붓게 만들고 근육 생성을 방해하며 결국 정제 탄수화물과 결합해 뱃살을 찌우는 최강의 조합이 됩니다. 오늘부터 빵, 떡, 면, 그리고 찌개, 국물과는 과감하게 작별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3계명, 내 위장의 크기를 줄여라. 식사량의 절대적 기준 낮추기. 우리는 종종 무엇을 먹느냐에만 집착하다가 얼마나 먹느냐를 놓치곤 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음식이라도 많이 먹으면 결국 뱃살로 갑니다. 핵심은 맵기밥 양을 평소 먹던 것에 딱 절반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배가 고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는 신축성이 뛰어나서 식사량을 줄이고 며칠만 지나면 줄어든 양에 금세 적응합니다. 지금 당장 밥그릇을 더 작은 걸로 바꾸세요. 그리고 식단 자체를 단조롭게 구성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짠, 찌개나 젓갈 하나만 두고 밥을 먹게 되면 반찬의 짠맛을 중화시키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탄수화물인 밥을 과잉 섭취하게 됩니다. 약간 싱겁게 조리된 다양한 반찬을 골고루 집어 먹으면서 밥의 양을 줄이는 것. 이것이 식사량 조절의 핵심입니다. 과일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과일 속 과당은 간에서 곧바로 지방으로 저장되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일은 식후 디저트가 아니라 하루 50에서 100칼로리 이내의 가벼운 간식 정도로만 제한하셔야 합니다. 제4계명, 포만감의 마법을 부려라. 식전 과체류와 차전자피 활용하기. 식사량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하면 벌써부터 몰려올 허기짐의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두려움을 없애줄 강력한 무기가 바로 식전 채소와 차전자피입니다. 식사를 하실 때 밥이나 고기부터 젓가락이 가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 신선한 채소 샐러드나 마물 반찬, 과일 몇 조각을 먼저 천천히 씹어 드세요. 풍부한 식이섬유가 위장에 먼저 들어가 방어막을 치는 효과를 줍니다. 이 식이섬유 방어막은 뒤이어 들어오는 탄수화물과 당분이 체내로 흡수되는 속도를 획기적으로 늦춰줍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천연 방패인 셈이죠. 만약 채소를 챙겨 먹기 힘든 환경이라면 식사 30분 전에 차전자피를 다량의 물과 함께 드시는 것도 탁월한 방법입니다. 질경이 씨앗의 껍질인 차전자피는
뱃속에서 수분을 흡수해 수십 배로 팽창하기 때문에 든든한 포만감을 주어 폭식을 막아주고 고질적인 변비와 숙변 해결에도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차전자피 대신 식전에 과체류를 섭취하는 것도 식사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5계명 밥그릇의 내용물을 완전히 바꿔라. 잡곡과 곤약쌀의 콜라보레이션. 한국인이라면 밥심을 무시할 수 없죠. 밥을 아예 안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밥의 질을 바꾸면 됩니다. 하얗게 도정되어 영양분은 깎여나가고 당분만 남은 백미 대신 거칠지만 생명력이 살아있는 통곡물로 밥그릇을 채우세요. 현미, 귀리, 보리 같은 잡곡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대사 기능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여기에 요즘 다이어터들의 필수품으로 불리는 곤약쌀을 섞어보세요. 곤약은 구약나물의 뿌리로서 칼로리가 사실상 제로에 가깝고 대부분이 수분과 식이섬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백미, 잡곡, 곤약쌀을 적절한 비율로 섞어 밥을 지으면 밥그릇의 부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섭취하는 칼로리와 탄수화물은 반이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포만감과 씹는 식감을 모두 만족시키면서 뱃살은 빼는 아주 현명한 전략입니다. 제6계명 내 몸의 청소 스위치를 켜라. 16대8 간헐적 단식으로 공복시간 늘리기. 우리가 쉴 새 없이 음식을 먹어대면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느라 혹사당하고 우리 몸은 에너지를 저장하기만 할 뿐 태우지는 않습니다. 이 패턴을 끊어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하루 16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8시간 동안 식사를 하는 16대8 간헐적 단식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8시에 식사를 마친 후 다음날 낮 12시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겁니다. 수면 시간을 포함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16시간 동안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몸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피 속의 인슐린 수치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몸은 에너지원으로 쓸 당분이 없어지자 창고에 쌓아둔 지방, 특히 내장 지방을 꺼내서 태우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단식 상태가 길어지면 세포 스스로 병들고 노화된 찌꺼기를 잡아먹어 치우는 오토파지, 즉 자가포식 현상이 일어납니다. 살이 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몸 전체가 젊어지는 세포 회복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단식 시간 동안에는 물, 달지 않은 무가당차, 탄산수, 그리고 블랙커피만 허용됩니다. 특히 블랙커피의 카페인은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 아침 공복에 한 잔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7계명 숟가락을 놓았다면 바로 일어서라. 식후 20분 가벼운 산책. 식사 직후 밀려오는 식곤증에 소파에 눕거나 엎드려 주무시나요? 그것은 방금 먹은 음식을 그대로 뱃살로 직행시키는 행동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소화기를 통해 포도당이 혈액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때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남는 포도당은 모두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이를 막기 위한 최고의 비법은 식사를 마치고 가볍게 20분 정도 설거지를 하거나 산책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운동복을 입고 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걷기만 해도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인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활성화되면서 피 속에 떠다니는 잉여 포도당을 에너지로 쭉쭉 빨아들여 소모해버립니다. 식후 걷기만 꾸준히 해도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내장 지방이 쌓일 틈을 주지 않는 완벽한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즉 가만히 있으면 뱃살로 갈 영양소가 움직이면 근육으로 가게 됩니다. 제8계명 체지방은 태우고 공장장은 키워라. 유산소와 근력 운동의 황금 비율. 단순히 식사량만 줄이는 다이어트는 100% 요요 현상을 부릅니다. 영양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는 근육부터 분해해버리고 기초대사량을 2주 만에 무려 20%나 떨어뜨립니다. 똑같이 먹어도 살이 더 찌는 저주받은 체질로 변하는 거죠. 이를 막기 위해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운동은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중강도 유산소 운동, 즉 숨이 약간 차고 땀이 나는 정도의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는 내장 지방을 직접적으로 태워 없애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지방은 내장 지방, 상체, 하체 순으로 빠지는데 내장 지방에는 운동에 반응하는 아드레날린 수용체가 가장 많아 유산소 운동 시 가장 먼저 불타오릅니다. 여기에 주 2회 이상의 전신 근력 운동을 더해야 합니다. 근력 운동은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이라는 에너지 소모 공장의 크기를 키우는 작업입니다. 근육이 늘어나면 가만히 숨만 쉬고 잠만 자도 더 많은 칼로리가 타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당뇨, 고혈압, 관절염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시다면 본인 상태에 맞게 혈당 체크나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수중 운동 등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9계명 잠이 보약이자 다이어트 약이다. 수면 비청산하기.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도 잘 지키는데 유독 뱃살이 안 빠진다면 여러분의 수면 시간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빠지며 호르몬 시스템이 붕괴됩니다. 수면이 부족해지면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렙틴은 뚝 떨어지고
끊임없이 배고픔을 유발하는 그렐린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깨어있는 내내 뇌에서 달고 짠 걸 먹어 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성인 기준 하루 7시간에서 9시간의 양질의 수면은 뱃살을 빼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특히 비만이 심할 경우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해 잠을 오래 자도 피곤하고 대사 능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으니 올바른 수면 습관을 들이는 것이 다이어트의 훌륭한 숨은 조력자일 뿐만 아니라 수명 연장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제10계명, 내 마음의 평화가 뱃살을 녹인다. 만성 스트레스 관리와 코르티솔 낮추기. 우리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매운 떡볶이나 달콤한 케이크가 땡기는 것은 단순한 식탐이 아니라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비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뇌에 지금 위기 상황이니 뱃속에 지방을 잔뜩 비축해라 라는 강력한 명령을 내립니다. 코르티솔은 피하지방보다 내장 지방을 생성하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식단과 운동을 하더라도 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내장 지방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스트레스성 폭식, 즉 정서적 식사를 막기 위해서는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창구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명상, 기도, 깊은 심호흡, 따뜻한 반신욕, 좋아하는 음악 감상, 혹은 가벼운 취미 활동을 통해 교감신경을 안정시키고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야 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져야 비로소 뱃살도 여러분의 몸에서 편안하게 떠나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뱃살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10계명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 10가지를 들으시고 이걸 언제 다 해? 라며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성공적인 체중 감량은 단기간에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좋은 습관을 일상에 하나씩 안착시키는 과정입니다. 오늘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한두 가지. 예를 들어 식후 20분 걷기나 식사량 반으로 줄이기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뱃살을 빼는 것은 단순히 옷맵시를 되찾는 것을 넘어 내 삶의 활력과 건강한 미래를 되찾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꾸준함이 정답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재료부터 질러보세요. 질 좋은 차전자피, 곤약, 잡곡, 현미쌀 등을 다양하고 저렴하게 둘러볼 수 있는 링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더 알차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